안녕하세요. 쉬어가세요 포럼의 사회를 맡은 현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점 양해드리고요. 이번 쉬어가세요는 2020년 리빙랩 사업에 선정된 사회혁신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포럼에서 쉬어가세요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를 전문가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라이브의 김미리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박형훈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리빙랩 장영일 담당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포럼은 1부 키보라이브 김미리아 대표의 발제로 키보라이브 팀이 채택한 전주시의 사회 문제와 그 해결책, 쉬어가세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텐데요.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 쉬어가세요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키보라이브 단체는 현재 전주시에서 활동 중인 순수 시각예술 작가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 작가들과 소통하며 현재 예술 콘텐츠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중인데요. 저희는 문화예술 교육 혹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등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믿고 다양한 콘텐츠를 도전하는 중입니다. 저희 쉬어가세요는 먼저 나오게 된 문제 인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전주시의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이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행정구역별 독거노인 가구수가 3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전주는 13.6%라는 굉장히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노인분들의 행동 능력 같은 게 떨어지면서 교통 능력도 많이 운전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중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27%에 달하고 사망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이 50%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한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상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으로 반납하면 1인당 1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많이 반납을 하고 교통카드를 받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다 보니 조금 더 저렴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이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주거지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선택을 하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벤치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답사를 해보았을 때 평화동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 그 부분을 답사해 보았지만 그 부분에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약 10개 이상의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주거지로 들어가는 순간 벤치는 단 1개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저희는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 내에는 정말 많은 정자 벤치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부족해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 있는 의자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후된 벤치들은 이제 방치되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어가세요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첫 번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작가들이 해결책을 내는 만큼 예술, 그리고 노인, 그리고
쉼터를 세 가지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거리에서 쉴 수 있을까? 또 소외받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저희가 기획을 의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나눠준 디자인 변천사를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적합한 디자인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어르신들이 저희는 만날 공간도 많고 소통할 공간이 많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집 앞에 나오셔서 멀리 나가시는 것보다는 앞에 앉아서 어르신들끼리 그냥 수다를 떠시는 게 굉장히 쉼터고 또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는 3인용 의자를 제일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요. 이 3인용 의자를 갖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계시는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 3인용 의자가 굉장히 요즘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노인 인구가 많은 그 동네에는 음주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3인 이상 모이는 벤치는 그 어르신들의 상주 지역 이제 공간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또 하였고 그 문제점을 갖고 저희가 1인용으로 의자를 바꿨습니다. 1인용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맞춰 1인용 벤치로 저희가 변화를 하였고 그 이후 저희가 다양한 이제 시도 끝에 등받이 모양은 어르신들의 세월의 흐름을 전주천의 흐름에 디자인하여 그런 등받이 디자인을 갖고 왔고 어르신들이 거동하실 때 조금 불편하심을 또 캐치를 해서 손잡이가 있는 그런 의자의 형태로 저희가 스택을 지금 만들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의자를 만들고 난 후에 저희가 또 하나 생각했던 아까 다양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에 이제 힘을 쏟았는데요. 원래 의도는 정말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다 찾아뵙고 그 어르신들의 주거지부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중간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현실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좀 하게 됐어요. 복지관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20살 때 꿈이라든지 정말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젊은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런 쉬어가세요 의자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제작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 쉬어가세요의 담당자나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QR코드를 의자에 부착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QR코드를 찍어보지 못하는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영상을 어르신들을 담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QR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와중에 그 주변 중학교 친구들이 QR코드를 찍어보는 모습도 포착을 하였고 또 노인들이 많은 동네라고 하여도 되게 젊은이들이 없는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쉬어가세요가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어떤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냐는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팀의 좋은 기회로 팀원 중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을 때 저희 또한 집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정말 그냥 너무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길 바라며
저희는 쉬어가세요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아 대표님의 일부 슈퍼라이즈 결제 결과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울림 있게 잘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부를 진행하는데 이제 박형훈 쌤부장님이 바라보는 쉬어가세요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요즘은 좀 젊은 청년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반복 편파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사회 문제화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청년들 젊은 층들이 이제 자기가 잘 이해 못하는 혹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존재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언젠가부터 젊은 층에서는 이런 연세 드신 분들 비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이제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밖으로 보여지는 게 이를테면 예의가 없다. 젊은 층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너무 에티켓도 안 지키고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반말 막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이를테면 보면서 점점 소통의 기회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역시도 나이가 들어갈 텐데 지금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약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시대적 변화예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빨라서 이제 그분들 머릿속에는 불과 어저께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저히 그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지금의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분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기기들이 있는 지금의 시대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거나 이런 거.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난리 접속인데 우리는 그나마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서 그래서 알람이라도 떠서 확진자 나온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안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뉴스도 잘 보고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마트폰 안 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대체 뭘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저녁에 하는 뉴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아는데 그분들은 뒤쳐져 있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된다. 뭐 아무튼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가 그분들로 하여금 더 살기 힘든 곳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데에는 이 시대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진짜 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되게 우리도 가슴 아프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 모두의 어떤 변화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 그나마 좀 변화의 폭이 큰 게 저는 젊은 층이라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쉬어가세요 팀이 지금 진행하시는 팀 얼라이브 팀이 진행하셨던 이 프로젝트 역시 우리가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관심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를 끄집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물론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문제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실제로 청년들이 활동하시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착한 일을 하자. 아무튼 이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경제력을 가질 수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은 장년층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젊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분들이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물건들,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그걸 비즈니스를 해서 또 나름 창업도 하고 그래서 수익도 발생시키고 아무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고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 그런 거잖아요. 시니어 계층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블루칩으로 떠오르다.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어떤 의미냐면 젊은 층들만 보고 이 우리 사회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서 누군가를 보고 거기서 젊은 층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냥 누구한테 그냥 착한 일을 한다의 의미를 좀 넘어서서 어떤 식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지속 가능하게 이 문제를 계속 쭉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드신 1인용 벤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개선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5개만 딱 설치했는데 50개, 100개, 500개 이렇게 다 설치되고 전국적으로 설치되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에 대한 어떤 좀 희망찬 약간 그런 꿈, 미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그러면은 이 5개 의자들은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말을 또 할게요. 네. 네네. 아무튼 아까 했던 제가 네네. 제일 처음에 이거를 좀 할 때 그 서울인가 부산에서 리어커 네네. 그 수익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광고시. 네, 광고에서 제가 그거를 진짜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때 담당자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술하는 단체다 보니 그런데 좀 작품을 싣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의자를 만들면서 이런 의자에도 그런 뭔가 노인분들의 이익을 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게 이제 정말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의도는 결국 노인분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좀 수요가 정말 앉으실 정말 1차원적인 걸로만 이용이 돼서 좀 다양한 사례들이 없나, 이용될 만한 가치가 없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영상이었고, 근데 영상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1차원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했는데 이걸 넘어서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사례가 있나 특히 또 많이 그냥 저는 제 생각에 네. 사실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네. 이제 솔루션이에요. 지금 이제 이 취업 가세요? 네. 근데 이 팀은 지금 뭘 하는 팀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팀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 만드는 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의자가 아닌 다른 형태여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가 결과물 어떤 솔루션,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 아무튼 이런 거에 너무 막 사로잡혀갖고 진짜 리빙랩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정,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이 쉬어가세요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의자라는 결과물 혹은 해결 방법이 나온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면허증도 반납하고 차도 없고 또 차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거나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버스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버스까지 거리가 너무 길고 중간에 쉬었다 가는데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중간에 쉬었다 갈 만한 공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래 한번 실제로 그러면 어르신들 제일 많이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으면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면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아 요쯤 가면 숨이 차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걸어보면서 요쯤에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 의자가.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없어. 앉을만한 데라도 대충 있으면 거기다 뭐 판자라도 묻히면 될 텐데 없어. 아 여기 진짜 없구나. 주변에 뭘 어떻게 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의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또 가는데 또 중간에 아 이쯤 가면 숨이 헛다 거리는데 주변을 보니까 의자를 놓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뭐 앉아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있어. 무슨 바위 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 거의 대부분 거기 바위에 앉았다가 숨 차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바위 위에다가 뭐라도 하나 딱 덧대면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벌써 두 가지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쉬었다 가는 곳을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중간에 쉬었다 가냐, 그 환경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근데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딱 딸랑 의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의자를 만들거나 어쩔 때는 방석을 만들거나 어쩔 때는 야 여기다가 도저히 뭘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들고 다니게끔 들고 다니면서 숨 차면 착 따라가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 그거 나눠드리고 또 들고 다니다가 중간에 지치시면 여기 앉으세요. 아니면 또 어딘가에 가다가 중간에 쉴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공원 같은 데인데 뭐 아무튼 이런 데면 돗자리 같은 거 펴가지고 할 수 있게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돗자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 쉴 곳을 마련한다. 쉴 곳을 마련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아이디어, 가능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의자라는 거예요. 1인용 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1인용 의자 만드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 500개 만들려면. 네. 한 개 만들 때 한 100만 원 들었으면 막 5개 만들면 500만 원이고 50개 만들면 5천만 원이에요. 그냥 그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은 돈이 없고 아무튼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것들 중에서 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의자 만드는 게. 의자 만드는 게 디자인도 하고 힘들다는 건 다 알겠는데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일 수 있어요. 왜냐면 돈 안 들이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 진짜. 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필요한 게 지팡이 아니야? 그럼 지팡이를 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가설을 알아보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아까 나왔잖아요. 면허증 반납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고 물어봐야 돼. 이제 차가 없어졌는데 안 불편하냐? 불편해 죽었다. 뭐가 불편하냐? 요즘 어떻게 다니시냐? 버스 타고 다닌다. 택시 타고 다닌다. 택시 탈 때 불편한 건 없지. 버스 타고 다닐 때 뭐가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초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던 사람한테 그걸 타서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어디 다니시는 거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동영상도 다 봤거든요. 맞는 거?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생 아무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왜냐면 길 가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다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인터뷰하고 영상 딸 때도 그거 물어봐야 돼. 혹시 가다가 뭔 일 안 생겼냐? 안 불편했냐? 이런 걸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로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뭘 들고 다녀갖고 어디든지 철바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쩌다든지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 이민들은 진짜
그냥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돈이 못 봐주겠다. 못 들어주겠다.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살겠다. 이거를 그냥 내가 좀 해결 좀 해야겠다. 이거를 갖는 마음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 사회에서 좀 좋은 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이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진짜 해결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고 우리가 일종의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면 제3자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할아버지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신한테 진짜 문제 맞냐? 이렇게. 그럼 할아버지가 야,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 이만큼 산더미처럼. 이거 별거 아닌 문제예요. 이럴 수 있다고. 그럼 나를 물어보면 야, 뭐 그 문제야. 그냥 나 진짜 문제는 이거야. 택시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전부 무슨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다 채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잡을 택시가 없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전부 무슨 예약,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전부 예약 중이야.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잖아.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야기가? 산업만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예. 아무튼 산으로 좀 가다가 다시 가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되게 좋아요. 여기서만 나온 것처럼 야, 너무 단순해. 우리 이 킵 온라이브 팀이 노인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한다. 그게 뭐냐? 좀 배치 좀 만들어 달라니까 전주시 아무튼 이런 건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뭐만 내가 돈 다 쓰잖아. 시에서. 도로 비우기 하고 있죠. 그렇죠? 도로 비우기도 하고 아무튼 뭐 괜히 멀쩡하고 막 뜯어내기도 하고 요즘 안 그런다고 치는데 어쨌든 진짜 필요한 데다가 진짜 돈 좀 썼으면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세금 내면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 진짜 해보자. 이런 취지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과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 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생각까지는 못하거든. 시에서. 시는 그 정류장에서 쉴 곳은 잘 만들어. 그렇죠? 왜냐면 너무 뚜렷하잖아요. 뭔가 조사를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중에서 여름에 햇볕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타는 데가 어디야? 조사하고 겨울철에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는 정류장 어디야? 거기다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돈 줘버리면 해결돼 버려. 너무 쉽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거든. 실제 가봐야 돼. 실제로 버스 정류장도 잘 안 된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하게끔 민원을 계속 넣어야 돼. 그렇죠. 근데 되게 저희는 이거 하면서 좀 먼저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이 바닥면이었거든요. 이 앉는 면을 어르신들이 스티로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는데 비 오는 날 갔는데 다 거리에 스티로폼이 엄청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건 뭘까? 도대체 왜 스티로폼들이 저렇게 깔려있을까 했는데 정자 돌 위에 올려져 있는 이렇게 스티로폼이 앉다가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패여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앉는 면들이 딱딱하니까 스티로폼을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앉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행정에서 맡은 건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고무칩으로 앉는 면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이제 행정 쪽에서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네, 근데 너네가 무조건 유지보수 2년 막 3년 이렇게 맡아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고 할 때마다 신경 쓸 거냐. 와서 갈 거면 저희는 또 교수님 말씀대로 의자만 전문적으로 계속 하는 단체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실험을 하고 싶었죠. 빗물이 어떻게 빠질지 앉았을 때 좀 그 놀이터 저희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놀이터 공칩 그거는 틀을 만들면 그 틀대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뜯어지고 이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밀렸죠. 저희가 기존 교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킵 온라인 팀이 원래 그 의자 만드는 팀이었어요. 이건 껌이지. 이런 거 썼는데. 당연한 거죠. 열린 방송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자 만드는 팀이 괜찮은데 의자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팀이 의자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의자 만든다고 해서 키가 팍팍 나가는 게 문제가 확 해결된다. 이거 다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요. 여기서 이제 진실의 타임. 자, 의자라는 솔루션을 내는 데 대해서 약간의 후회라도 드나요?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다. 네, 얘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쵸. 어떻게 만든 거야? 앞으로요. 법적 이익이라도만 설치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수없이 많은 어떤 노인들이 있을 텐데 전주시만 해도 전주시에서 돈을 내야 된다. 저희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얘가 효과가 엄청 좋았다. 이런 걸 검증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넌 좋아하시는데, 니네 또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동네가 이 동네고, 우리 조사해보니까 여기다가 요 의자를 설치해놓으면 되게 좋은데 이게 다 설치하면 한 50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 하나 만들 때 우리가 샘플로 만드는 거라서 이게 한 100만 원 들었는데 한 50개 정도 만들면 한 8만 원에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한번 지원해주면은 이렇게 좀 해보겠다.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쵸. 가장 베스트죠. 베스트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법적 이익에 사시는 평화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런 의자 때문에 내가 살겠어 그냥. 시청에 전화 한 10통씩 해주시고. 이제서야 시청에서 하는 거 말고 일단 이분들이 여기다 이제 몰래 이제 관찰 카메라나 앞에 이런 거 막 설치해 놓고 이분들이 진짜 이걸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만약에 이거가 진짜 새로운 종류의 생활 쓰레기일 수도 있어. 네, 그런 맞아요. 거면 네, 그럼 뜯어내야 돼. 맞아요. 결자 해지해야 되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뜯어야 돼.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라도 이건 진짜 우리 생각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야 시한테도 설명하고 이거를 결자 해지처럼 철거할까 말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키버라이브의 진짜 액션은 이제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4개월 동안 의자를 설치를 했어요. 사실은 의자 설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가 의자 설치한 팀들로부터는 키버라이브도 그건 목적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가 5개가 설치됐으면 현재까지 이제 이 의자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나 아직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이후에 말씀해주신 효과 검증을 어떤 식으로든 관찰 카메라든 아니면 설문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의자가 정말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만큼의 수요가 있다. 이만큼의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오히려 저희 리빙넷이나 다른 사업에서 오히려 제안을 해서 지금 있는 이 의자에 대한 검증, 효과 데이터 자료를 좀 모집해야 된다고. 이게 전주시 사회학습센터 담당자의 이제 이런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담당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 전주시 사회학습센터는 이거 한번 이제 실험한 거가 꽤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도 추가 지원해주거나 시하고 이렇게 협력하거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이 킵 얼라이브 팀이 이 의자를 지금 이거를 1차적인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진짜로 필요한 거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한 번의 실험과 저희의 정말 솔직히 지원 사업 해보고 싶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약간 담당자님의 이렇게 열심히 해준 서포트 아래 제가 이렇게 프로까지 열게 되고 근데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 이런 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저희가 답사를 평화동만 한 게 아니거든요. 평화동도 평화1동 있고 평화2동 있고 평화3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기획하는 친구와 같이 계속 답사를 했고 아종리도 저희가 답사를 했었고 팔곡동도 답사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노인분들 마치 노인의 세상 같은 그런 공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계속 이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목표를 막 장난식으로 하면서 5개에서 50개, 50개에서 100개 이 정도는 전주 내에 저희 팀 안에 의자가 이렇게 된다면 목표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키버라이브 팀을 담당자가 저도 작년에 리빙에 참여했거든요.
봤는데 저는 그래서 좀 키버라이가 되게 그런 날 애착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그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리빙 레벨을 거는 키버라이브의 이런 행보가 계속 되느냐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5개 만들고 끝났다는 그러니까 목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지할 지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모든 활동을 종료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좀 정했으면 좋겠는 게 소셜 미션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팀의 키퍼라이브에 진짜 그래서 보통 다른 뭐 약간 얘가 너무 싸배일 수 있는데 뭐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뭐 그쪽에 있는 뭐 바지가랑이를 찢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가 항상가랑하다 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소셜 미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배달의 민족, 우리 배달의 민족 앱 만드는 게 목표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배달의 민족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무한의 민족부터 빠졌겠죠. 그리고 카카오도 우리는 카카오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택시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금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계속 일맥상통한데 벤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소셜 미션으로 저한테 하나 좀 던져준 게 예술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사회 문제를 좀 예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걸 워딩을 조금 더 바꾸고 팀 내 이제 협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좀 해커톤 작업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팀이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어떤 미션과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리빙랩을 통해서 벤치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벤치를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어르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벤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지금 서울 확장역에 보면은 약간 강화된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좀 엇갈린 그런 약간 두 가지 현상이 좀 보여져요. 하나의 어르신들은 실내에 계속 있으면 감염이 우려되니까 공원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모이니까 공무원들이 막 미쳐먹어요. 왜냐하면 공원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의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장기를 두시거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막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청년들은 어디를 가는데 카페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지하 상가나 서점 혹은 큰 서점에 있는 의자 아니면 패스트푸드 좀 그런 데 앉아있는 그러니까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밖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잘 자리는 않겠지만 그건 사례 중에 한 계절이고 이제 벤치가 아마 많아지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지금 아마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분명히 잠시 있어야 될 것이 카페와 같은 공용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공 공간으로서 벤치가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거고 또 이게 실사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저번 년 2019년도에 아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어르신분이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그 거리가 머니까 좀 뭔가 여기 의자나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르신 시선에 여기 이렇게 노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내려가는 그 바로 가기 한 50m 전에 그 어떤 특정 공간이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어르신이 이런 종이를 바꿔서 어르신에 대한 꼬불꼬불한 글씨로 벤치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거를 기사 내용으로 읽어봤을 때 11개월 만에 이제 구청이 벤치 2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씩 들어가고 100만 원 2개를.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 하는 일인데 공공이 지금 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틈새 나는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화를 좀 하고 요거를 저는 충분히 비즈니스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는 2가지 방식으로 예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약간 기부형이 공공형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형은 가장 쉬운 거죠. 이거 이제 구청에다 아이디어를 넘겨서 구청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모든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기부형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기업과 시민이 어떤 자발적으로 이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업으로부터 예를 들면 투자를 받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니즈에 대한 서포트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거나 아니면 진짜 조그마한 기부까지도 할 수 있고요.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과 시민 그리고 피버라이브가 콜라보해서 자발적 참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딸 수도 있고. 근데 지역에는 아마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도권이나 이런 것들 투자나 이런 것들 하니까 아주 아쉽긴 할 것 같은데 뭐 이거 통계적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된다면 이러한 지속 가능한 피버라이브의 생태계 미래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소셜미디어를 반드시 좀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진짜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소셜미디어가 없어서 저희는 리뷰에서 저희 망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아니, 작년에 저희 잘한 팀이었어요. 잘한 팀이었어요. 리빙랩 그냥 센터 안에서 센터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뽑아낸 팀이었는데 그냥 그뿐이었어요. 그냥 저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없었거든요. 고민도 없었어요. 저는 또 그때 담당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의견 공감하는데 저는 이거 너무 얘기한 심사 때 네. 교수님이 저는 교수님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네. 제가 진짜 이거를 딱 들고 봤을 때 저희도 사실 이제 이거를 다 같이 기획회의를 하면서 와 진짜 이거는 이게 작은 목소리여도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막 들고 들어가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 굿즈에서 대박이다. 약간 욱줄했어요. 약간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다.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저 속에서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막 얘기를 다 끊는데 교수님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되고 그거 필요한 거 어떻게 데이터 왔어요. 이거를 진짜 무슨 얘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저기서 교수님이 그래서 그거 필요한 데이터 어디서 모으셨는데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시청에서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말했는데 이 말을 제가 진짜 거기서 한 5번 6번 들어가고 상처를 줬다.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의중이 궁금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거 진짜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발견하는 게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때 그게 저는 담당님과 저 그때 솔직히 좀 놀랐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날카롭게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 뭐 약간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른 종류의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들 테니까 이게 사회적 의무가 있으면 지원해줘라 이런 느낌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냥 본인의 만족이거나 대충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겠다 이런 종류의 지원 사업이면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 나중에 경쟁력도 있고 장사도 잘 되게 만들어 주니까 또 우리 전주에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겨서 잘 되면 좋으니까 지원해주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라고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로 이 문제가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팀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냐 아니냐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 어떤 방식으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질문을 드렸을 때도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께 제일 이제 많이 사는 동네에서 여쭤봤더니 이 문제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조각하는 사람들이고 예술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중간에 시급보수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해보겠다 라고 했으면 아마 그게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나는 우리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사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딸 수 있는 시급한 사회 문제는 뭐지? 그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찾아봐. 인터넷을 막 찾아봐. 이 문제, 이 사회 문제가 제일 시급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시급한 문제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은 어떤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 시급한 사회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거는 그 당사자인 게 제일 좋아. 이를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한다. 직접적인 이런 일을 겪었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내는 게 아니라 겪었는데 내가 자꾸 생각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그거는 나만 생각했던 방법이었고 솔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은 다 버리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럼 안 뽑아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팀을 안 뽑고 모든 팀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양반은 3년 전에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고 그 계기고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럼 우리 입장에는 뭐예요? 그래서 당신은 요번에 세금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뭘 하는가가 너무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는 형태의 제안 방식은 근데 아직 솔루션이 뭔지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 50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이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50명 정도한테 돈 물어봐서 최종적으로 우리 확신이 들면 어떤 솔루션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팀한테 나는 줄 거예요. 물론 다른 스스로는 좀 다른 의견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팁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지금 아까 이제 소셜 미션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킵 얼라이브는 과연 예술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 네. 이거가 가장 위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이 단체의 비전. 킵 얼라이브는 6명의 조각가로 이루어진 예술인 단체고 사회에 예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팀.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션은 무엇에서 나와야 되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킵 온라이브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도대체 그 선하다의 어떤 기준은 뭔가?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뻗치는 게 영향력인 건가? 기존에 있는 사회 관습들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어떤 급진적인 어떤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들을 깨부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이거를 사업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게끔 확장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어떤 확산이냐? 이펙트라는 측면, 영향력이라는 측면. 그럼 앞에 선하다라는 건 뭘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가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킵 온라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서 야 우리는 전부 믿는 종교가 같잖아. 거기서 시작해도 돼요. 그 종교에서 원하는 선하다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절대적으로 지구평화, 세계평화 아무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냐면 선하다의 기준은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저것만큼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저것만큼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저것까지만큼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적어도 내가 키우는 고양이들 혹은 반려동물 얘네들을 이용해서 생체 실험하는 아무튼 그런 종류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발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에 야 너는 뭐가 제일 진짜 비통하냐? 비통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거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보고 있고 그것이 사회 문제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비통함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티가 나요. 그리고 킵 온라인 팀이 앞으로 활동해도 이 비통함이 없으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슬프게도 선한 영향력 확산이라고 하는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 모인 단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그냥 예술가들 모였으니까 우리 재미나고 신나는 걸 하면서 그냥 이 단체를 유지할 걸 그랬어 이런 후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몇 번 하다가 야 문제를 해결 안 됐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면 이 단체가 흔들리게 돼. 야 우리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비통해서 적어도 요만큼은 해야 되겠다. 집에 나는 고양이 키우는데
우리 집 고양이를 행복하게 사는데 길거리에 사는 고양이들만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추운 겨울날에 왔을 때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이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입지 않는 오리털 잠바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길고양이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해요. 진짜 누군가. 도저히 그 죽어가는 그 얼어서 죽은 고양이만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비통함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조금. 이 팀 온라인 팀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갖고 가는 조금. 그러니까 요번에 요 의자 만들고 함께 여기 관심 갖게 만든 건 괜찮은데 팀 온라인이라고 하는 팀의 앞으로 소셜 미션을 잡고 가는 데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관심과 피통함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 6명이 모였는데 이 6명이 추구하는 게 각자의 울림을 갖고 누군가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50명, 500명의 사람한테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들 갖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논의해보고 거기에 다들 동해가지고 야! 진짜 이건 비통하다. 내가 평소에 몰랐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비통함을 해결해 주자. 너 좀만 기다려. 너는 내년에 하자. 우리가 지금 6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니다. 이제 서로 싸우겠죠. 서로 싸우겠죠. 먼저 하겠다고. 비통한 뭐뭐. 네. 그래서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못하니까 그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이게 뭐냐면 미국 내 협의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리딩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잡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에는 시작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제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팀들의 존재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모여 있어서 1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같은 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어떤 존재들을 발견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한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활동. 원래 진짜 나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3부 마지막인데 이상 신개념 모임 쉼터 쉬어가세요와 이제 키보라이트 단체에 대해서 세 분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넓고 길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사회 문제에서부터 환경 문제까지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참여해주신 학통 교수님, 이제 센터장님과 이제 장영일 담당자 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 포럼은 간단한 영상 수정과 편집 후에 키보라이트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